안녕하세요. 정동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진진 프로그램에서 학생 집단에 대한 진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두 개의 메뉴를 사용할 겁니다. 진로 검사 통계하고 희망 직업, 희망 학과 통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중고 같은 메뉴인데요. 이 메뉴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진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메뉴가 똑같은 메뉴입니다. 나오는 결과도 똑같고요. 적성 검사의 가지수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메뉴는요, 그 진로 검사 통계 저 5가지 검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반별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그 100분위 평균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가지 검사에 다 이런 것을 다운받습니다. 제가 이제 5가지 검사에 대해서 다운받았습니다. 100분의 평균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하면은 1, 3학년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5개 받았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이 CSV 파일은 양식 틀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양식 틀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제공해 줄 겁니다. 요걸 통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양식 틀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복사하면은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시방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별로 이제 만들 수 있고, 이건 1, 2, 3학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들 마찬가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결정 명렬표는요. 학생 이름이 찍히게 돼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렬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안내해 주려고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역시 양식들의 값으로 붙여놓으라는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실습을 해볼 텐데요. 중고 메뉴가 동일해 가지고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이제 중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네, 중고 프로그램은 똑같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로검사 통계, 희망 그 통계가 있습니다. 진로검사 통계를 보시면 뭐 이렇게 학년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1학년 적성검사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미 한 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흥미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하시고 각각 학년을 하면은 15개의 파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이제 똑같습니다. 중학교 메뉴인데요. 중학교 메뉴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검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똑같은 메뉴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희망 통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메뉴인데요. 여기서 이제 희망 통계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진로 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정 처리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희망학과 처리하기 나오는데 여기 명렬표 보기 하면 학생 명단이 여기 뜨기 때문에 그 어떤 애들이 그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직업 체험 아니면 이제 학과 체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파일 저장, 파일 저장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뉴가 같고요. 희망 두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이 파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미리 받아 놓은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15개의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 2, 3학년 진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 내용은 임의라고 한 그런 통계 분석 양식 틀을 제가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적성 검사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적성 검사 하나를 열어보면 자기관리 능력 있는 건 이게 고등학교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개 반뿐이 없어 자료가 이렇게 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여기 양식 틀을 보면 제가 이제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니까 여기다가
지금 제가 10개 반씩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화일을 이렇게 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화일을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그냥 이것만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일반을 이렇게 복사해다가 양식 틀에다가 1학년 일반을 그냥 값으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양식 틀에 이미 이 색깔을 칠하게 해놨거든요. 제가 상위 30% 색칠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값으로 복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남녀도 그 값으로 지금 여기 이제 남녀가 있었죠. 남녀도 요것을 그냥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 값으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 없는 부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삭제하시면 지금 여기 1, 2, 3학년을 이렇게 동시에 해주시면 나중에 여기 있는 건 다 제가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다 링크돼서 오기 때문에 통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반이 뭐 9개 반이면 9개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파일은요. 저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고등학교 뭐 적성 검사 보면은 이 남녀 반에 이제 그 여기 저희 이제 남자 반 여자 반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남녀 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값은 좀 조작을 해 놨는데요. 이 수리 논리력, 특히 이제 신체 능력 이렇게 있는 반들이 주로 남자 반입니다. 남자 반이고요. 남녀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과 문과에 좀 차이가 나타날 텐데요. 이 수리 논리력 있는 반들이 보통 이과입니다. 이과 반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능력들 보면 어떤 이과 반들의 특성이 좀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학년을 한번 가볼게요. 이과 문과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디가 이과인지 아시겠죠? 여기 과학 이과죠. 여기 컴퓨터. 반면에 이쪽이 문과죠. 근데 예술형이 이렇게 많은 집단이 있으면 여기에는 그 예체능계 애들이 많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랜드 유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2학년 같은 게 홀랜드 유형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I 유형이 여기에 많죠. 여기가 이제 그 이과 학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형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예체능계, 문과 중에 예체능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가치관 검사도 보면 1, 2학년 이렇게 보면은 보수하고 안정성이 이제 항상 높잖아요. 능력 발휘가 1등이고 한데 보면 이제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1학년은 또 좀 약간 차이 나네요.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능력 발휘, 보수, 안정성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보시면 학년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런 식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진로 성숙도도 반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숙도 높은 애들이 여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가 사실 여학생들이 있는 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과생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나아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거 이제 다 닫겠습니다. 자, 그 중고 관계 없습니다. 이제 진로 희망인데요.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양식 틀에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임의로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갖다 받다 붙이면 제가 요건 함수를 여기다 넣어 놨는데요. 그 함수에 따라서 희망학과가 높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희망 직업에 비해서 희망학과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가 나와서 그냥 그대로 일치하지만 그 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과 결정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이제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뭐 의사가 1등인 학교예요. 저희는. 그리고 뭐 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의학 계열하고 그 교사 선생님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체능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요건 학교마다 그 달리 나올 겁니다. 그 학교의 성향이라든지. 역시 직업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미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틀을 묶어 놨는데, 이렇게 학년에 변하면서 이게 사실 변합니다. 지금 이미 자료에서 그런데 그 학년에 대해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이 점점 좀 줄어들더라고요. 3학년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계열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많이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는 분화가 안 됐다가 3학년 돼서 분화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 자료를 갖다 놓고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도 이제 요거는 이제 학과인데요. 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그냥 하나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라서 그냥 한 개만 이제 값을 복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학교마다 해석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꼼꼼히 보시면은 재미있는 결과를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학생 집단을 봐가지고 적성, 흥미 이런 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진로 성숙도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진로 교육이 무엇인가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집단 간 차이도 재밌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또 진로 성숙도 간의 학년 간의 차이도 좀 나기도 하는데요. 3학년에 되면 좀 좋아질 것도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대학교 가야 되는 입장에서 성적 때문에 자기 진로가 흔들리는 경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학급별로 좀 차이가 날 때도 있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진로교육 수립할 때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분포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검색한다고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요거는 여기 있는 메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메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이 메뉴는 그 학생별로 검사 결과를 나오는 그 4번, 네 번째 강의일 겁니다. 진진 엑셀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함수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란색 계열은 그 하위 30%를 이제 색칠하게끔 만드는 박스 속에서, 그리고 빨간색은 상위 30%를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상위만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하위만 나옵니다. 실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지금 실제 자료인데요. 지금 그 어떤 그 한 학년 전체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보이죠?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뭐든지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학생 뭐든지 다 못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좀 찾아가지고 선생님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위클래스로 이제 보내시는 경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애들은 실제로 두 가지 케이스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능력이 출중한 애들도 있지만 좀 약간 과대망상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막 체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모든 것이 낮은 학생들은 조금 선생님이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장애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넷 검사인데요. 그거 가지고선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어떤 학생이 정서장애가 있는지 또 이런 분석도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걸 만든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색칠한 그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 쓰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블록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블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저희는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상위 30%를 뭐 3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칠합니다. 또한 하위도 색칠할 겁니다. 하위도 30% 색칠할 건데요. 좀 똑같이 빨간색으로 하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 서식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글자색은 뭐 검정색으로 할까요? 검정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는 이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찾는 겁니다. 이건 가짜 데이터라서 이제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낮은 애, 다 높은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가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이 적성 검사라든지 흥미 검사 같은 거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흥미 검사에서 홀랜드 유형에서 그 육각형의 매우 작은 형태 나오는 애들이 이런 파란색으로 이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한번 불러다가 상담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요. 그 100분이 남자 여자 능력 그 인문계 자연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높더라고요. 수리력 확실히 높겠죠. 근데 다른 영역도 이렇게 다 높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벌써 예술 시각 능력은 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남자애들이 운동만 열심히 합니다. 보니까 예술 시각 능력은 여학생들이 높습니다. 대부분 다 여학생들이 좀 많이 높더라고요. 근데 공간 지각력하고 신체 운동 능력은 남학생들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인문계 자연계 해봤는데 역시 아이 유형들이 자연계가 많습니다. 근데 예체능계 쪽이 저희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커리어넷 검사에 보면 그 인문 연구가 있는데 인문 연구도 자연계들이 높게 나옵니다.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남자 여자 차이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남자가 높은지 낮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희망 검사 만드는 거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결정이 우리 학교에서 진로를 얼마나 결정했는지, 남자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정보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가 진로 미결정인 학생들 있죠. 학과 미결정, 이건 실제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열 통계를 한번 잡았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봤더니 자연계는 공학 계열을 많이 선호하죠. 의학 계열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인문계에는 인문 계열도 있고요. 근데 예체능 계열이 꽤 많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 계열이 있는 거죠. 여자 또 남자를 이렇게 비교했더니 여자애들은 예체능 계열이 더 많고 남자애들보단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 계열도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 통계를 조금 활용하면 선생님들 학교를 분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로 성숙도를 비교했는데 해보니까 여학생들이 다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걸 보면 여학생들이 좀 높고, 근데 저희 학교 특징인지 이 희망직업 탐색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결정을 좀 학부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직업 태도 같은 경우는 또 남녀 차이가 꽤 심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통계를 한번 처리해 본 건데요. 교차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흥미 유형하고 이쪽은 이제 진로 성숙도죠. 근데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이 I하고 E가 높습니다. 공부도 이 학생들이 잘하죠. 근데 A 유형 중에 보면은 이 진로 탐색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술형 애들이 자기에 대한 뭐 탐색이나 뭐 자기는 이해를 잘하죠. 감정적인 자기 감정에 대해 충실하니까. 근데 이제 진로 행동을 급하게 좀 하는,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진로 행동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적성하고 내신 한번 비교해봤어요. 모의고사 성적 뭐 이런 거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신하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언어 능력하고 수리 능력하고 이게 교과목 성적하고 비례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 지각력이 공간과 수리와 언어가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창의력하고 또 관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재밌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해보면 좀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평균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장 긴 강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검사 통계를 좀 분석을 해보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 학교를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분석을 통해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런 걸 정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순이었습니다.